불바보TV 특별 탐방기획 제2탄 한국 민중불교의 첫 새벽을 연 원효 스님을 찾아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원효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출가 이후 스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원효 스님은 어느 스승에게 수계를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님께서는 이름난 한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스님의 시대는 교종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불교 교학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스님은 중국에서 대거 수입되고 있던 수많은 불교 문헌과 사상서를 섭렵하고 줄기차게 파헤쳐 독자적으로 불교 사상의 독창적인 이론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스님께서 만인을 대적할 만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조용한 출가였으나 탁월한 능력으로 불교계의 두각을 나타내신 거지요. 선덕여왕에 이어 진덕여왕이 즉위한 지 4년째가 되는 서기 650년은 원효 스님이 34세가 되는 나이로, 이때 원효 스님은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불교를 접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하고 8살 아래인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스님의 첫 번째 유학길은 육로였는데 당나라로 갈 때는 요동을 거쳐야 했지만 그 중간지대가 고구려여서 육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송고승전 등의 기록에는 당나라 땅인 요동까지 갔으나 국경 수비대에 붙잡혀 첩자로 고발되어 감옥살이를 한 후 가까스로 풀려나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국토분단의 아픔을 스님은 이미 1300년 전에 겪으신 셈입니다. 1차 유학에 실패하고 신라 서라벌로 돌아온 원효 스님은 다시 독학으로 불도를 닦는 한편 구법을 위한 행각에 나섰습니다. 스님의 구법 행각 중에 영향력을 크게 받은 스승으로 양산 영취산의 낭지 화상과 고구려에서 온 보덕 화상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방고사에 계실 때 당시의 고승이었던 낭지 화상을 항상 찾아뵙고 스승의 예를 올렸습니다. 늘 법화경을 강의하고 신통력이 있던 낭지 화상에게서 원효 스님은 법화경을 전수받았고 스승의 권유로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지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책이 완성되자 책을 스승께 보내고선 책의 끝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적었다고 합니다. 서쪽 골짜기의 사미는 동쪽 봉우리의 상덕인 높은 바위 앞에 머리 숙여 예합니다. 미세한 먼지를 불어 영취산에 보내고 작은 물방울 날려 용연에 던집니다. 여기서 사미는 20세 미만의 어린 승려를 말하는데 원효 스님 자신을 가리키고 상덕은 큰 스님이란 뜻으로 낭지 화상을 존칭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술한 두 책도 미세한 먼지나 작은 물방울 같다고 표현하여 제자로서 스승을 최상의 예로 섬기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낭지 화상이 영취산의 동쪽 봉우리에, 그리고 원효 스님은 영취산 서북쪽에 있는 반고사에 머무실 때의 일화로, 반고사는 언양 반구대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폐사지에 3층 석탑 한 기가 서 있을 뿐입니다. 원효 스님의 또 다른 스승으로는 7세기 중엽
고구려의 대표적 고승인 보덕 화상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도교와 불교의 갈등이 심하던 때로 영계소문 당시 도교를 편애하는 상황에서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보덕 화상은 당시 백제 땅이던 고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신통력을 갖춘 보덕 화상은 바로 방장을 고대산으로 옮겼는데 하룻밤 사이에 천리의 먼 길을 날아갔다고 하는 비례방장 설화를 낳았습니다. 원효스님은 보덕 화상이 주석하시는 고대산 경복사로 찾아가 화상에게서 열반경 등의 대승경전을 익혔다는 기록이 의천 스님의 대각국사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구법 수행에서 낭지와 보덕 두 화상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 진골 출신으로 불법에 의한 민중 통치를 꾀한 자장율사나 우리가 잘 아는 세속 5계를 통해 사회 교화를 도모한 원광법사와 달리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를 민중을 위한 불교로 승화시키는 정신적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 그 사이 백제가 멸망했고 신라는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즉위합니다. 그러는 동안 당나라로 가는 백길이 열렸습니다. 서해의 당항성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당항성에 당나라로 가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1차 유학 실패 이후에도 구도의 정열을 그대로 간직한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함께 이 당항성을 통해 두 번째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항성이 현재의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의 경기도 평택 포승과 화성, 남양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항성을 줄여서 당성이라 불렀다면 현재의 화성 일대가 당항성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 위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인 당성은 1971년에 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었는데 둘레만 1200m에 달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당성은 그리 높지 않은 산 정상에 있고 당성에 올라서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박의 출입과 사람들의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천혜의 요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성 일대 해안지대 어느 곳에서 당나라로 가는 배가 출항했을 것이고 당성 근처에 원효, 의상 두 스님이 유학길에 비를 피해 노숙한 고분이 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원효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오도 성지인 수도사인데요. 수도사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과 원효성사 팔상도 등을 통해 원효 스님 관련 사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효 스님이 큰 깨달음을 이루신 1000년 전 그날로 들어가 보실까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배를 타러 천리길을 걸어 당항성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뇌성과 함께 장대비를 맞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헤매던 두 스님은 길가 언덕에서 톡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스님은 얼른 톡을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밖에선 천둥 번개와 함께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속을 헤매다 지친 두 스님은 비좁은 토굴 안에서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원효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냥 토굴이 아니라 바로 무덤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고 두 스님은 무덤 안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비를 피해 토굴을 찾았던 첫날 밤에는 원효 스님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토굴이 무덤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자꾸 귀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밤에는 토굴이라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오늘 밤은 무덤이라 생각하니 귀신의 장난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원효 스님은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무덤 안에서 오도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마음법은 오직 알미라. 마음 바깥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리요.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따로 구할 것이 없음을 안 스님은 오랜 세월 기다렸던 당나라 유학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홀로 당나라로 건너간 의상 스님은 유학 후 돌아와 신라 화엄정의 개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의 깨달음의 일화를 들으시고 왜 해골물 이야기가 없지? 원효 스님은 해골 바가지물을 드시고 깨달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요. 사실 원효 스님의 깨달음의 기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자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 중국의 연수 스님이 지은 종경록이고 송고승전 중 의상전, 그리고 송나라의 각범 해옹 스님이 1107년에 지은 임간록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깨달음의 일화는 자료마다 다른데 원효 스님이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임간록에만 수록돼 있습니다. 종경록에는 시체 썩은 물을 마시고 깨쳤다고 나오며 송고승전에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이 토굴이 아니라 무덤임을 알고서 깨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 내리는 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원효 스님은 귀신 꿈을 꾼다. 잠에서 깬 원효 스님은 마침내 크게 깨닫는다. 전날 밤에는 토굴인 줄 알아 편안하더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잔 오늘 밤에는 근심이 많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멸하면 토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원효 스님 하면 떠오르는 해골물 이야기와 맥락은 같지만 문헌의 대다수는 무덤을 통한 득도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불교 학풍을 접하고자 떠났던 구도의 여정 중에 우연히 노숙한 토굴 속에서 원효 스님은 마침내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간밤에는 편안하기만 했던 토굴이 무덤인 줄 알고 나니 귀신의 소굴로 변했고, 달고 시원하기만 했던 어젯밤의 물맛도 해골물인 줄 알고 나니 역겨워진 체험을 통해 스님은 일체 유심의 도리를 깨달았고 오랜 세월 풀리지 않았던 의심을 해결하십니다. 스님이 이루신 오도의 순간, 오랜 세월 원효 스님이 품었던 의문이 풀리며 참 깨달음을 이루신 그날 이후 스님께서는 마침내 민중 속으로 돌아오십니다.
불바보TV 특별 탐방기의 제2탄 한국 민중불교의 첫 새벽을 연 원효 스님을 찾아서. 이번 시간에는 유학의 길에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원효 스님의 구도와 득도의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학을 포기하고 서라벌로 돌아오신 이후의 파괴와 민중교화의 시기를 살아가신 원효 스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